맞죠? 그죠? 4천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매출. 그럼 X, 이 X 5년도는 없을 거지만, X 6년도에는요, 만약에 지금 매출을 한 정보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정보는 지금 없지만, 매출을 인식할 금액은요, 요 30 중에서 9만 원은 언제 쓴 거예요? X 6년도에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수익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큼은. 이때 9만 원 하여튼 이때 잡을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내용들을 안다면 밑에 보고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옳은 걸 찾았죠? 가장 맞는 거 찾아보래요. 첫 번째, X 4년 말 3일이 커피와 관련해가지고 최종 인식해야 될 X 4년도에 최종 인식해야 될 매출이거든요. 2,980만 원인데 아니죠? 2,994만 원 여기 해설도 강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 틀렸고 X 4년도에 커피 판매분과 관련해서 X 5년도에 뭡니까? 추가로 인식할 금액은요. 요 금액이 이쪽에 회수됐으니까 6만 원이죠. 그죠? 매출액은 21만 원 아니지. 맞잖아요. 그죠? 요때 X 4년도에 회수되는 시점이 요때니까 X 5년도에 6만 원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X 5년도에 인식해야 될 최종 매출액은요. 3,997만 원이다. 맞잖아요. 그죠? 요건 맞고 여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6년도에 추가적으로 인식할 매출액은 30만 원이 아니고 뭐야? 9만 원이 추가적으로 또 인식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거 어려운 건 안 해요. 정답은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한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아무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포인트는 적립한 금액은 매출액 사감하고 사용했을 때만큼만 수익 잡는다. 요거 말면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두 문제 나오는 건설계약 가보겠습니다. 두 문제, 웬만하면 두 문제 나와요. 건설계약.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죠?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요, 공사 수익, 공사 원가, 공사이익, 이 용어가 되게 더, 그죠? 익숙한데, 우리 IFRS에서는요, 이걸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이익,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요, 어떻게 수익 잡냐면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공사 수익을 다른 말로, 계약 수익, 이렇게. 그래서 계약 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공사 원가, 공사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수익은 어떻게 잡냐면요. 우리가 발주자로부터 우리가 계약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잡으면 돼요. 공사 수익, 토탈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발주로 받는 보상금이나 장려금 이런 것들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있죠. 우리가 수익을 잡는 대원칙이 뭐예요? 건설도 용역이니까 진행률에 의해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적 진행률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계약 수익, 공사 원가, 공사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진행률이에요. 진행률인데 여기서 앞에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누적이 붙는다고. 누적 진행률이라고. 누적 진행률. 그냥 일반적인 순 진행률이 아니고 누적 진행률이라는 게 있네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 도급 계약한 금액이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사 대금이 이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수주를 했는데 아주 급격한 원재료의 뭔가 급등에 따라 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조정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기존의 계약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저 변화되는 변수를 아울러 가지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적 진행률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적 진행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세법 배울 때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거 배우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 그래서 단기에 인식해야 될 의제 매입세 공제의 총액을 그죠? 인식하고 예정 때 먼저 하고 뒤에 확정 신고 때 어떻게 합니까? 총액을 잡아가지고 예정 때 뺀 나머지만 순액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누적 진행률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진행률. 누적 진행률은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죠? 이 문제도 풀고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3.1건설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교량건설도급공사를 그죠? 수주를 체결한 거예요. 근데 총 계약 금액은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억 줄게, 이 공사 해줄래? 라고 있죠. 딱 제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이걸 뭐를 해봐야 됩니까? 수지 타산을, 그죠? 손익을 내봐야 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걸 지으려면 어느 정도, 그죠? 마진이 남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니까 추정 원가가 얼마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읽어낼 수 있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3억 정도 있죠. 든다고 있죠. 5억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에 의사결정할 때는요, 3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얼마 남기는 거예요? 2억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럼 마진도 되게 좋죠. 40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죠. 추정한 원가가 뭐예요? 가면 갈수록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3억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2년도 해보니까 이게 체원보다 더, 뭔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이때 예상한 금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이 금액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순액으로 해도 돼요. 누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적을 하는 이유가 공사 대금도 바뀔 수 있고 계약원가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적 진행률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진행률을 구해서 이제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는 형태로 뭐예요? 수익을 인식해야지, 그죠? 그 효과를 녹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진행률이다. 그러면 누적 진행률은 뭐 딴 게 아니고요. 만약에 3억을 들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뭐예요? 만약에 1억 더 들었다면요. 3억 정도 원가가 드는데 이번에는 1억 더 들었다면 뭐 3분의 1이 더 간 거잖아요. 그 수익도 어떻게 잡아라는 거예요? 진행률이 33.3%니까 수익도 여기에서, 그죠? 그만큼 공사 대금이 3억 중에서 3분의 1 더 갔으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30%, 33.3% 잡아라 이 말이죠.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익을 잡으려면 진행률을 안 구하고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진행률을 구해볼게요.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진행률을 구해볼게요. 요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요 개념이 돼야지 뒤에, 그죠? 우리가 미청구 공사를 할지, 초과 청구를 할지,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딱 이렇게 구해서 해볼게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이렇게 되겠네요. 합계가 있겠네요. 합계. 되겠네요. 제일 먼저 뭘 구할까요? 누적 진행률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누적 진행률을 안 구하고는 수익을 못 잡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3억 들 거라고 봤는데 이때 얼마를 투입한 거예요? 당해연도에. 발생원가. 60%를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 들 거라고 봤는데 이번 1년에 60%를 투입했다 이 말이죠. 60%를. 0.6억을 투입했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20% 되겠습니까? 맞나? 20%죠. 요 진행률이 얼마야? 누적 진행 20%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3년 동안에 공사할 거는 뭐예요? 했을 때 20%만큼을 지금 3억 중에 20%를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3억 중에 20%를 투입한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뭘 잡냐면 공사 수익도 잡고 공사 원가도 잡잖아요. 물론 이걸 계약 수익, 계약 원가를 하는데 공사 이익,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이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번 보죠. 여기서 있죠. 합계는 뻔히 나와 있어요. 공사 수익은 얼마가 될까? 5억이에요, 5억. 토탈. 그죠? 3년 동안 이식할 거면 5억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인식할 원가는요 3억 6천이니까 이 토탈 이익은 뭐예요? 1억 4천이라는 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점은 이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한다고요? 누적 진행률에 따라 한다고요. 그럼 여기 누적 진행률 구해볼게요. 여기 X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3억 6억 되겠어? 3억 6천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때 변화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때 위가 뭐야? 누적 진행률의 개념은, 이 누적 진행률 이렇게 구하잖아요. 총공사 예정비에서 누적 발생 원가. 누적 발생 원가 비율이 바로 누적 진행률이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발생 원가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1억 2천이에요? 1억 8천, 그걸 알아야 돼. 1억 2천 하면 안 돼. 1억 2천은 단기에 발생한 거고, 누적은 뭐야? 요 두 개를 합한 거니까 1억 8천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니까 뭐야? 요거면 1억 8천이 되는 거잖아. 요 금액 얼마가 돼요?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누적 부분을 못하면 이거 못 구한다고요. 그 마지막은요. 3억 6천에 마지막 다 3억 6천을 들었으니까 이게 100%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얘를 구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배분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5억에 있잖아요. 5억이죠. 도급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에 20%니까 얼마요? 공사 수익은 1억 잡잖아요. 20%니까. 맞잖아요. 요거 금액 잡잖아요. 그리고 공사 원가는 여기에 순액으로 전부 다 할게요. 여기 0.6억. 여기는 1.2억. 여기 1.8억.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3억 6천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지금 실제 발생 원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건가요? 요거 수익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첫 해연도는 누적이지만 누적해서 빼는 게 아니니까 요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요. 할 수 있어야 된다. 해볼게요. 자, 누적은 얼마일까요? 5억 중에 50% 아니에요? 그죠? 여기 누적지는 50%잖아. 5억 중에서 50%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인식한 게 얼마죠? 1억이잖아요. 총 누적액의 수익을 잡고 뭐예요? 이제까지 인식한 금을 뺀다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뺀다고. 의제 매입처 공제 있죠. 확정 때 1년 한 단계에 있죠. 모두 다 잡고 예정 때 뺀 나머지만 인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가 나중에 그죠 현금 결제형 그죠 주가 차익 보상형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주식 보상 기준의 현금 결제가 똑같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 5천인데 1억 잡으니까 당연히 1억 5천 잡아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빼면은 여기는 3천만 원 될 것이고 얘는 4천만 원 될 것이고 요거 7천만 원이네요? 그럼 요것도 얼마가 돼요? 1억 4천 되면 7천만 원이죠. 맞잖아요. 요까지가 얼마에서 누적 이익이 7천만 원 안 해요? 여기에서 50%가 만큼을 인식한 거 아니에요. 50%만큼 수익도 잡는 거잖아요. 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연도는요. 100%니까 자 볼게요. 5억 잡았죠. 5억에 100%. 5억에서 얼마 빼면 돼요? 이제까지 누적으로 수익 인식한 거 얼마죠? 2억 5천이니까 당연히 2억 5천이 될 것이고 빼면 7천만 원이 되지. 그 정답은 뭐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거예요. 4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어렵다고? 어렵지 않는데. 누적만 하면 돼. 누적 구해서 빼고 누적 구해서 이제까지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예요? 변화되는 원가하고 도급 금액을 아울러 가지고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누적 진행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누적 진행률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죠. 요 안에 뭐예요? 제가 이제 누적 진행률 산정이라고 했잖아요. 요 안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함시킨다는 말은 요 원가에 뭡니까? 요거를 포함하고 요거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발생 원가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공사 계약 전에 뭡니까? 공사 계약을 하면 안 돼. 공사 계약을 하고 주는 거는 기성금이에요. 그래서 선수금이나 기성금 미리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선급금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계약 전에 주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자 보수비. 미래의 하자 보수비가 예상되는 금액도 뭔가 발생원가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것도 포함해서 진행률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하나 물어봐요. 여기 있는 부분 하나 물어보고 두 번째 경우 물어보고 이론 문제에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요거 있잖아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혹은 계산 문제 둘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거를 딱 알아야지 두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공사 체결하기 전에 해야 되죠. 공사 계약을 하고 주면 안 되죠. 공사 계약하고 주는 돈은요, 기성금이에요. 미리 주는 거, 그런 것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같이 하죠. 요거까지 하고 할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있죠. 총 계약 원가하고 총 수익하고 원가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손실이 예상이 되면 손실만큼은 그냥 다 비용을 인식하는데 그 모형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계약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률이잖아요. 진행 정도를 알아야지만 수익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이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금 봤던 모형이 바로 요 첫 번째 모형입니다. 근데 요 두 개의 경우를 좀 봐야 돼요. 두 개의 경우에 우리 용역의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디테일하게 내요. 첫 번째 보니까 합리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죠? 해당 있죠. 진행률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돈 투입하는 있죠. 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하면요. 그럼 어떻게 잡느냐 하면 내가 투입한 원가 있잖아요.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잡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잡는데 뭐예요? 요거 중에서 회수 가능 금액 중에 작은 금액 있죠. 요 금액만큼만 수익을 잡아요.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은. 아니 진행주도 모르고 이걸 그죠?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다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투입한 원가는 있잖아요. 얼마 나간 건 있잖아요. 수익 안 잡고 뭐예요? 비용으로만 인식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FM이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거고 요거는요. 진행률을 알아야 되는데 진행률을 모른다면 회수할 수 있다면 내가 투입한 만큼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만 수익 잡아라 이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이 경우라면요. 무조건 수익 못 잡고 그냥 투입한 원가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요 점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건설 계약의 결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자, 건설 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원가는요. 보세요.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가장 그저 맞는 얘기예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이거 맞고요. 두 번째,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은 원청 있고 밑에 또 있죠. 공사 수주 받아서 또 뭐예요? 계약해서 하도급, 또 하도급, 재하도급 할 수 있는 거죠. 새끼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금 계약 행위를 했죠.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자인데 미리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해서 누적원가 발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함될 선급금은요. 계약 체결 전에 해야 돼요.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 계약되고 난 후에는요. 돈 미리 주는 거는 기성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계약 체결 전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준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정답이 돼요. 요거는 계약 전에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됐네요. 그리고 계약 원가가 많이 들면 손실을 바로 인식하고 건설 계약 원가는 요거 마지막 볼게요.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실질성에 추정할 수 없대요. 그죠? 건설의 결과를 실질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고 수익은 수익은 뭐예요? 내가 이제 회수 가능 이거는 추정할 수 없다는 말은 누적 진행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높은 금액만큼은 뭐예요? 요만큼만 계약 수익을 인식하고 발생한 계약 원가를 모두 당해 비용을 쓰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죠? 회수 가능 금액 그러니까 이것도 요 위에 있는 있죠. 요 금액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잘못됐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얘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은 X4년도에 계약금액 400원에
사무용품, 사무실 빌딩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고, X 5년도에 발생할 계약 원가는 얼마냐? 계약 원가가 뭐냐면 공사 원가를 얘기하는 거야. 수익이 아니에요. 계약 수익이 아니죠. 원가는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먼저 진행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진행률 있나요? 누적 진행률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추론의 문제인데, 그럼 누적 계약 이익이 뭐예요? 60억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에서 그죠? 누적이 뭐야? 누적을 하면 7천만 원, 누적이면 1억 3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누적으로 보면 60이란 말은 이때 이익이 있다 없다? 이익이 제로잖아요. 그죠? 계약이익은 뭐야? 누적 계약이 2000 X 5년 전은 그죠? 누적이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뭐야? 아니 이익이 제로니까 수익이 곧 뭐가 됩니까? 계약 원가가 되는 거죠. 수익하고 계약 원가를 빼면 제로가 나와야지, 그죠?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의미한 거야? 계약 수익을 구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계약 수익에서 계약 원가를 빼면요. 그러면 결국은 제로가 됩니까? 그죠?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수익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500억, 400억에서 60% 하면 240억이 되잖아요. 그죠? 240억에서 전기에 인식한 거 44, 160억 하면 80억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기 해놨어요. 이렇게 보세요. 누적 계약이익이 60억이 되려면 이 금액은 뭐예요? 공사이익은. 그죠? 공사이익은 영원히 돼야 된다. 1번 추론했죠? 그럼 결국은 영원히 된다는 말은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잖아요. 같다는 말이고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는 계약원가 요거 80억이